주요 정치 이슈를 다루는 매일 챙겨봐야 할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진태 전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도 8월 15일 이승만 광장에 나간다며 국민이 화났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나갑시다라고 광화문 광장 대집결을 호소했습니다. 요즘 사라진 하나의 이슈가 있지요? 바로 수도 이전하겠다는 민주당의 뜬금포. 부동산 잡는 용도가 절대 아니라고 그렇게 발뺌하면서 세종시 부동산만 들쑤셔서 혼란만 야기시키며 행정수도 이전 카드 존나게 흔들어대더니 서울에서조차 민주당 지지율 십창 나니까 이제 아가리 닥치고 있는 거 보면 진심 개소름 돋습니다. 그냥 이자들은 국민 안위 따위 관심 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지지율과 정권 연장에만 혈안이 된 작자들인 겁니다. 이제 국민들이 좌파의 민낯을 완전히 알아버린 거죠. 그러니 지지율에서 당장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정당 지지도가 더불어민주당을 앞섰습니다. 통합당 등 우파 정당이 민주당을 앞선 것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 이후 처음입니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실시해 13일 발표한 8월 2주차 주중 잠정 집계 결과 통합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1.9%포인트 상승한 36.5%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지지도는 1.7%포인트 내린 33.4%였습니다. 통합당이 민주당을 3.1%포인트 앞선 것입니다. 통합당은 창당 이래 역대 최고 지지도를 기록했습니다. 또 주간 지지도에서 민주당을 초월한 것도 처음입니다. 앞으로도 지지율 뚝뚝 떨어지는 소식들만 왕창 쌓여가고 있는데요. 이제는 하다하다 외교 분야에서까지 정권 입맛대로 해석해 국민에게 왜곡 편집으로 알리기까지 했다는 소식입니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이 통일부의 소관인 등록법인 대상 사무검사를 두고 한국 정부의 정치적 결정, 인권 침해 소지가 있음을 한국 정부에 통보할지 고려 중 등의 강한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지난달 말 킨타나 보고관이 통일부에 설명 후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게 됐다는 점을 강조한 통일부의 주장과는 크게 충돌하는 입장입니다. 통일부가 북조선 김여정의 강력 항의 이후 탈북단체들에 대한 각종 조치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유엔 등 국제기구의 반응을 국민들에게 진실하고 성실하게 전달한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외교 관련 이슈조차 본인들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편집해 언론과 국민들의 한쪽 눈을 가린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또 이 같은 갈등이 자칫 외교망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윤도한 전 국민소통수석이 12일 청와대를 떠나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권력형 비리는 사라졌다며 그 어느 정부보다 깨끗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윤도한 전 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한 이임 인사에서 대한민국에서 민주정부는 짧은 역사를 갖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민주주의 전형이자 모범이라고 개코 같은 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해당 소식에 대한 온라인 반응을 살펴보니 그냥 웃었습니다. 검찰개혁 명분으로 권력형 비리 조사하던 수사팀을 모조리 갈아엎거나 와해시켜놓고는 비리가 사라졌다 이지라라고 자빠졌으니 달리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또 개인 사유재산을 무시하고 온갖 규제만 늘어놓는 게 이게 민주주의라는 건지 윤도한 전 수석에게 되묻고 싶기까지 합니다. 이것 외에도 청와대발 또 하나 웃기는 소식이 있습니다. 청와대가 12일 수해 복구 현장에서 몰래 봉사했다는 김정숙의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는데요. 청와대는 이날 늦게 문의가 많아 알려드린다며 언론에 사진을 공개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김정숙 옷값을 공개하라는 요구도 제법 많았을 텐데 이건 왜 공개를 거부했을까요? 이 사람들 하는 일들이 항상 이처럼 일관성 자체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유리할 것 같은 선택적 사항들만 공개를 하곤 하지요. 해당 소식의 온라인 누리꾼들도 철저히 비밀리에 했다면서 청와대의 대대적인 홍보 크크크 웃었습니다. 제발 몰래였다면 끝까지 몰래 좀 하세요. 손혜원 전 의원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재판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사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12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에게 1년 6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손혜원 전 의원은 전남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 계획을 미리 알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손혜원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보좌관 조모 씨는 징역 1년, 손혜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해준 정모 씨는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도 선고받았습니다. 따라서 손혜원이 지난해 1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제가 만약에 국회 차명이면 제가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고 말했는데요. 과연 손혜원 말대로 손혜원의 인생과 전 재산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한 검사가 있던 반부패 강력부의 재단 계좌 조회 가능성을 주장한 유시민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시민이는 지난달 24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작년 11월 말 12월 초순쯤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 강력부 쪽에서 노무현 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12일 유시민이의 발언에 대해 유시민 씨든 누구든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하는 건 검찰의 임무라며 그러나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반부패 강력부에서 유시민 씨 관련 수사나 계좌 추적을 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시민 씨가 도대체 뭘 걱정해서 작년부터 저런 얘기를 계속하는지 알지 못한다며 대검 반부패 강력부는 계좌 추적 권한도 직접 수사 권한도 없다. 그 시기 일선 검찰청에서 유시민 씨 관련 수사나 계좌 추적을 했다는 얘기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대검도 재단 명의로 된 계좌의 조회 여부는 모두 파악해보았지만 계좌 조회 사실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유시민이는 최근 들어 계속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조회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유시민이는 이건 원래 계좌를 보면 열흘 안에 통보해주게 돼 있는데 안 해주는 경우는 유일하게 통지유예 청구를 걸어놓을 경우라며 저희가 비공식 경로를 통해서 그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에서 그런 일이 없다는 답을 받았고 검찰만 답을 안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일보 취재 결과 검찰만 답을 안 했다는 유시민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라젠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일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본 적이 있느냐고 질의를 한 재단 측에 공문을 보내고 노무현 재단이나 유시민 계좌를 추적한 적도 없고 금융기관의 금융거래정보의 통지유예를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유시민이는 검찰이 금융거래정보의 통지유예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답신한 내용은 빼놓고 지난 24일 MBC 라디오에 나와 검찰이 통보유예를 3개월 연장할 것이라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유시민이가 계속해서 검찰의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하는 데 대해 진중권 전 교수는 12일 페이스북 글에서 그 주장을 하면서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이 가진 의심의 근거를 제시한 적이 없다며 망상이 점점 심해지시는 듯이라고 hir난했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유시민이가 어떤 알 수 없는 이유에서 공포에 사로잡힌 거다. 그래서 혼자 피해망상을 발전시킨 거죠. 대체 뭔 일이 있었길래 저렇게 겁에 질린 건지 모르겠다고 조소했습니다. 이어 유시민 씨의 피해망상이 검찰총장까지 등장하는 검언 유착의 음모론으로 발전하여 결국 강요미수 사건에 법무부 장관의 수사권까지 발동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기부금 횡령 의혹 등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13일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정의개혁연대 대표를 맡았던 윤미향 의원은 횡령, 배임, 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26분쯤 서울 서부지검에 본인 소유의 SUV 차량을 타고 들어섰습니다.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고 직원용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문이 아닌 별도로 마련된 내부 통로를 이용해 곧장 건물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선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서부지검 형사사부는 수사의 속도를 내고 이르면 내주 윤미향 의원을 기소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보조금 누락, 회계 부정, 개인 계좌 모금 등 그동안 윤미향 의원을 둘러싸고 나온 의혹들의 상당 부분을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나라의 TV 관점에서는 검찰이 윤미향에게 일반 국민과 달리 아주 친절하게 직원용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는 등의 편의를 잡아주는 꼬라지를 볼 때
수사의 진정성이 있는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만 할 것 같습니다. 멀쩡한 조직을 망가뜨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을 물먹이고 감이 안 되는 사람들을 중용하는 인사를 하면 됩니다. 추미애는 올 1월 취임하자마자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진행하던 검찰 지휘부를 지방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7개월 만에 권력 수사를 깔고 앉아 뭉갠 검사들을 일제히 승진시켰습니다. 역대 정권도 편중 인사를 했습니다. TK 정권에서 TK가, 호남 정권에선 호남 출신이 잘 나갔습니다. 그러나 고향 사람 중에서 인류를 썼습니다. 인류는 자존심을 먹고 삽니다. 자기 분야 엘리트로서 명예를 중시합니다. 아무리 정권 주문이라도 검언유착 같이 실체 없는 사건을 조작하라는 보역 행위는 거부합니다. 검사장의 휴대폰을 뺏으려고 소파를 뛰어넘어 덮치는 격투기를 하거나 그걸 물타려고 링거를 맞고 누워있는 사진을 공개하는 저질 쇼도 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손발이 다 잘려나간 식물총장 신세입니다. 추미애는 윤석열 총장의 오른팔 한동훈 검사장을 엮는 공작 정치를 위해 수사지휘권까지 휘두르는 무리수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내년 7월 윤석열 총장의 2년 임기가 끝나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후임으로 유력합니다. 검찰을 떠나는 후배는 이성윤이를 검사로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추미애 원맨쇼 반년 만에 권력을 향해 으르렁대던 도석연 검찰은 애완견으로 길들여졌습니다. 울산시장 공작, 조국의 비위, 윤미향, 정의연 회계 부정, 추미애 아들 휴가 미복귀같이 권력에 부담을 주는 수사는 꿈도 꾸지 못합니다. 망가진 건 검찰만이 아닙니다. 대학 캠퍼스에 대통령 풍자 대자보를 붙인 청년이 건조물 침입죄로 전과자가 되고 TV토론에서 거짓말을 한 이재명이는 적극성은 없었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특종 욕심의 정권을 겨냥한 취재에 뛰어든 6년 차 기자에겐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믿기 어려운 법원 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이 죽어 썩어간다는 사법부, 법과 거리가 먼 법원 같은 대한민국 법률 용어집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나라인가요? 헌법에 나온 삼권 분립을 당당하게 훼손하는 이게 좌파들이 주구장창 외치던 민주주의인가요?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